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았는데요. 3대 지수가 4%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반등했었죠. 외환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제 11원 이상 내리면서 1,200원대에서 1,19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 있습니까? 네, 제가 전일 이제 말씀드린 종목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드림메드라는 종목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10% 이상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누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10월에 상장을 했고요. 시총은 무려 1조 원이 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한 회사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가 하는 사업은 온라인 매트리스 가구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매출이 국내보다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의 강점은 빠른 속도로 비중이 확대되는 미국 온라인 가구 시장의 선도 기업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 매트리스 가구 시장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동사는 좀 차별화된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셋째는 현재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지만 향후에 미국 이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2019년 기준 미국 매출 비중이 무려 94%입니다. 주로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글로벌 선두 유통업체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비중이 9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내 가구업체의 밸류에이션보다는 글로벌 매트리스 가구업체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부여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2월 4일날 11만 5천 원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최근에 주가가 어제 종가 74,300원까지 주가가 단기 하락을 했습니다. 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입니다. 목표가 10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6만 7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오늘은 지누스라는 종목을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의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익의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채원 본부장의 뉴인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15% 이상 올라가면서 5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이따가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 4위부터 2위까지 반정미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4위권 자리하고 있고 19% 이상의 수익률, 3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엘캠텍 올라와 있습니다. 2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미코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모트렉스 올라와 있습니다. 5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제주 여행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나왔던 그룹 콜센터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또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수익률 현황 보고 왔는데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부장님께서 주셨던 종목인데 뉴인텍 5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계속 좀 좋은 흐름 기대해도 될까요? 네, 계속해서 이 종목은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뉴인텍 또한 주가가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천했던 당시의 가격대가 다행히 꽤나 낮았기 때문에 여전히 15% 정도의 수익권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종목을 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뉴인텍의 주가는 적어도 현 구간을 크게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시장이 오늘부터 조금씩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인텍도 시장 상승에 따른 수혜 이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뉴인텍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뷰 또 들어보도록 할 텐데 홍성민 팀장이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위에 올라와 있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14.77% 이상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SV 인베스트먼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목표가는 이미 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고 현재 구간 자체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뭐 중장기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 있고 단기적으로 아주 올바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린 목표가는 2,4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 아직 진행 못하신 부분은 2,400원이 도달시 한번 전체적으로 청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이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당정청이 오늘 좀 회의를 했고요. 추경 증액이 나왔고 경영 안정 자금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경기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힘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꽤나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일이죠. 올해 있을 첫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최근에 3월 이후로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보게 되면 현물이든 선물이든 외국인들은 역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포지션이 약간의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현물 쪽에서든 선물 쪽에서든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것은 맞으나 기관 측에서는 분명 약간의 매수세를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매우 강하게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개입을 해서 풋옵션을 꾸준히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둘 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매수 포지션으로 적극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었을 때는 매우 장기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옵션 가격은 결국에는 시간 가치의 하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내 가격이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제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 특히 이번 주에 어떤 포지션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강하게 매수를 하였는가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결국 이번 주는 시장이 그래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베팅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까지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이 분명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한 신호탄이 바로 어제 미증시였습니다. 미증시가 4%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이전 날은 7% 이상 하락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등으로 당연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에 대한 반등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금융시장으로의 개입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죠. 통화정책이 아니었어요. 재정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달리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참고로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가 되는 시점부터 바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하든 또는 양적 완화를 하든
국채를 매입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일정 부분 시차를 갖게 마련인데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우선은 재정 정책을 시행을 했고 지난주에는 통화 정책까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코로나에 따른 충격이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미증시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시장 주도주 섹터였던 종목들의 흐름이 개선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종목들을 신규 종목, 신규 편입 차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주가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그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에 분명 수익률이 개선될 겁니다. 꽤나 희망적인 관점으로 오늘 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철호 원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은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일단 전일 국내 증시 마감을 살펴본다면 이제 전일 국내 증시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 우려, 국제 유가 급락으로 인한 뉴욕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전일의 하락 영향의 낙폭을 좀 제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독세가 이제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지수의 반등을 이끄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이제 상승 마감하였고 전체적으로 의약품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강세 또는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으며 반면 개인은 1,250억 원을 이제 순매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에 이제 국제유가 관련주가 정유주, 화학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선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WTI 선물 가격이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반등하면서 진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며 원유 가격 하락에 따른 이제 마진 확대 가능성이 반영이 되며 S-오일이 급등했고 롯데케미칼이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는 이제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팬데믹 우려가 확산되는 한편 이제 국내에서는 확산세가 정체 분석이 나오며 혼조 양상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웰크론 레몬 등 이제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PCI 등 진단 관련주, 그리고 메가임디, YBM 등 교육 관련주가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반면 이제 진맥트릭스가 최근 개발한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 유럽 인증 획득 소식의 상한가를 들어갔고 국세청 이제 네, 원달러 환율을 먼저 분석을 해본다면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의 고점 부근은 쉽게 돌파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확실하게 저항이 나오며 눌린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일간 범위는 1,191원부터 이제 1,200원 부근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기술적 분석시 현재 구간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어도 장기 모멘텀 자체가 이제 쌍봉을 만들고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강한 반등이 나와도 다시 1,191원 그리고 1,200원의 밴드를 형성해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겠습니다. 즉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려는 흐름보다는 현재 구간 밴드에서 일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증시를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 여파 그리고 유가 폭락 등과 함께 코스피 증시 또한 가파르게 하락한 모습이지만 현재 목요일까지 한번 증시가 강하게는 아니어도 전일에 이어서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이제 바닥권에 진입하는 시점이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이 구간에서 강하게 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크게 반등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다고 보며 즉 그간 낙폭을 빠르게 회복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코스피 예상 밴드 이제 2,023포인트에서 뭐 1,935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옵션 만기 이후 이제 외국인이 포지션을 한번 확인을 하며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증시입니다. 코스피 증시에 비해 낙폭은 심하지 않았으나 역시 다시 코로나19 여파 유가 급락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전일 이제 최근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월이 607포인트 부근까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닥 증시 역시 기술적으로 분석해본다면 장기적 모멘텀이 아직 하방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하여 회복하는 패턴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을 축소하며 현재 구간에서 밴드를 형성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증시 이제 이번 주 밴드 이제 605포인트에서 한 633포인트까지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이 되며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 우려가 그 유가 급락으로 야기된 글로벌 시장의 패닉 현상은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진전적으로 이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진 덕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정책 공조가 강할수록 이제 시장의 기대 이상의 정책이 나올수록 반등폭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 유가 수준에서 이제 생존을 담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정책 패키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을 충분히 해봐야 하며 전일 해당 기업들의 주가와 채권 가격이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기도 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이들 기업들의 이제 반등 강도가 시장 에너지를 시험해볼 수 있는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시장은 좀 관망하며 이제 위험 관리에 매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장 전략 듣고 왔는데요. 그리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총 61명의 사망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어서 시장 상황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그래도 출발 나쁘지 않은데 이정호 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뭐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형성하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만으로도 시장이 개선될 수가 있고 그와 함께 기존 대한민국의 주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다수 업종이 역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충격이 있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크게 두 가지 섹터가 저는 주도를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해드린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2차 전지였는데 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이 두 종목은 역시나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시장 주도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시장이 밀릴 땐 필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함께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주도주라는 것. 그래서 주도주를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거나 주도주를 가급적 매수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부터 시장이 꽤나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필연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3월 11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60선까지 올라갔고 코스닥 시장 619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강하게 반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았는데 3대 지수가 모두 4%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도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코로나 관련한 추가 경정 증액과 지원 사업 신설 그리고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얼만큼 힘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좀 상승이 나왔던 반등 나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는 54,200원대까지 빠졌고 SK하이닉스 어제 2% 이상의 강세 마감했는데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88,300원대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잘 갑니다. 2.6% 이상 급등하면서 50만 9천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17만 1,500원대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LG화학은 오늘도 가는데 0.5% 넘게 반등합니다. 37만 5,500원대.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현대차도 1% 가깝게 상승입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현대차 제치고 7위권까지 진입을 한 상황이고 삼성 SDI도 1% 넘게 반등합니다. 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에 비해서 반등폭이 크지는 않은데 오늘 조금 더 강하네요. 29만 7,500원대까지 올라왔고 삼성물산도 1% 가깝게 상승입니다. 10만 5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이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1957선, 60선 깨지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12%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19포인트에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두 번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린 헬스케어는 강보합권 68,200원대, HLB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CJ, 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빠지고 있는데 어제 공매도와 관련된 좀 뉴스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빠지는데 CJ, ENM은 1% 가깝게 빠집니다. 11만 6,200원대.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3% 가깝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17만 1,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 넘게 하락을 합니다. 7만 5,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어제 5만 원대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빠지면서 5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빠지네요. 1% 넘게 빠집니다. 8만 1,00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SK머트리얼즈는 2% 가깝게 하락 15만 1,900원대 그리고 9위권에는 현재 원익 IPS 올라와 있고 10위권에는 휴젤 자리하고 있습니다. 2% 가깝게 빠지면서 35만 6,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먼저 이채호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앱클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항체의약품 신약 개발에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항체 기술을 이용한 항암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수혜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던 기업이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신속 진단제 개발 국책 과제에 선정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진행한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당 종목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만약 시장이 밀린다면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때문인데 그 경우에는 이 종목이 역시 수혜에 따라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더 이상 없다면 그때는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실적, 이 실적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투자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3년 동안 보였던 적자를 모두 벗어나고 이제 흑자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에클론 저점 구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실 것을 매우 강하게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42,500원, 손절 가격은 3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유회사입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생산량은 세계 2위를 현재 기록할 만큼 정유회사로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 보여지고요. 핵심은 역시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원유입니다. 이 가격에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은 이후로 WTI 경우 최저점이 약 배럴당 27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이후로 주가 반등이 WTI의 가격의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감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산업 경기에 대한 침체가 결국에는 유가 하락을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유가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따른 비용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0달러 이하,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지거나 20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설령 떨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그 반등은 S오일의 주가 상승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어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증시가 7% 이상 하락을 하고 그리고 유가가 20% 이상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 주가가 밀렸지만 반등이 강하게 나오니까 S오일의 주가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뜻하는 것은 유가의 상승, 반등 거기에 따라 S오일의 주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흔히 말하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할 때 내는 그 비용이 실질적인 수익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는 5대 주력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이고 이 원유를 정제하여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그것 또한 매우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나름대로 잘 될 것이고 지금 유가가 흔히 말하는 WTI 가격은 크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넣는 우리 기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대단히 나쁘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S오일 현재 가격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7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서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테라젠 이텍스라는 종목입니다. 동산의 유전자 기반의 예측 및 진단, 예방, 신약 개발, 제약, 의약품 유통, 의료,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전반 아우르는 종합, 제약 바이오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전체 분석 및 관련 사업을 하는 바이오 연구소 부문과 의약품 생산, 판매를 하는 제약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각각 대표를 따로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모습입니다. 네, 계열사인 이텍스 제약을 2010년 합병하여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 회사 중 이스팜은 의약품 종문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합 신약 개발 업체인 매드팩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북경 테라기관 이안공사와 설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테라젠 인텍스는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으며 정확한 유전자 분석을 강점으로 내세워 고객에 딱 맞는 제품을 찾아주겠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테라젠 인텍스는 지난해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다이어트 솔루션 서비스 진스타일 메디핏을 선보였습니다. 진스타일 메디핏은 의료기관에서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3mm 정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에 분석하여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식욕 조절, 그리고 지방 대사, 당 대사, 스트레스, 염증, 에너지 소모 등 6가지 항목을 분석해 식단, 운동, 영양제, 약물 등 맞춤형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전자와 관련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해외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8%가량 성장해 2023년에는 42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추선이 되어 앞으로 전망이 충분히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험 상태를 보게 된다면 2019년 9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4%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제약, 의약품 유통, 유전체 등 전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바이오 분야 수주 증가와 원가 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최근 유전체 분석 업무인 워크플로우 관리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유전체 정보 관리 시스템을 특허 취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최근 코로나19 증시 폭락 구간에서도 주가를 잘 방어하며 최근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중장기 모멘텀의 고개를 들은 모습을 보아 현재 구간 논리목 매수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14,800원, 손절가는 6,0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A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동산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했으며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방송국과 해외 시장 등에 공급하는 드라마 콘텐츠 제작 사업과 드라마 IP 판매 및 관련 부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100일의 남궁님, 우리가 만난 기적, 시그널 시즌 1 등 기존 지상파 및 유료 방송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의 국내 첫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 시즌 1, 두 번째 오리지널 드라마인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시즌 1 등이 있겠습니다. 동산 영상 콘텐츠 관련 섹터로서 최근 영상 콘텐츠 산업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발달로 케이블 TV, DMB, IP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한 수익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정부의 콘텐츠 사업 투자 확대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으며 동사가 제작한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 시즌 1 경우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 시청 구독자가 수백만 명이 있으며 넷플릭스 기준 평점을 무려 8점 이상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은 이제 올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방영 예정 중이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 17년, 18년 매출액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전통 콘텐츠 플랫폼인 이제 TV는 물론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라마 지적 재산권과 해외 판권 확보, 해외 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이제 킹덤 2와 시그널 2 등의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의 후속편이 선보일 계획으로 앞으로 재무 상태에 더욱더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 같은 경우 이제 8월 29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증시의 큰 폭의 조정 구간에서도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할시 이제 큰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패턴 완성이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모습이며 또한 이제 단기 스토캐스틱 상승 파동 에너지가 충분히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모멘텀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급등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12,430원 그리고 손절가는 9,4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마크로젠입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갑니다. 일단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18% 이상의 급등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이 조금은 나오다가 조금 전이었죠. 한 1, 2분 전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유는 마크로젠이 보유하고 있는 이뮨메드라고 하는 회사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를 투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백신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가 바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거리 하나에 따라 주가는 역시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크로젠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틀 전에 한번 강하게 급등이 나온 이후 어제는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이는 만큼 마크로젠 지금부터 약간의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에 들어가셔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V인데요. 일단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282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ES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솔직히 진입하신 분은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다면 보통 300원대에서 400원대 부근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실 텐데 사실상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1,000원 미만은 종목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1,000원 미만의 경우가 이제 잡주라고도 불리기는 하지만 이런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한가를 치고 어느 정도 자신의 평균 단가 아닌 그 이상의 수익권이 됐을 때 반드시 이제 청산하시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2,000여 개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시장에서 항상 더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본절권이 됐던 어느 정도 약수익권이 됐던 한번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일단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모멘텀
또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한가 잔량도 뭐 470만 주 가량 남아 있고 일단 관리 종목 해제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한가 잔량이 460에서 70만 주 가량이 되었을 시 이게 만약 장 마감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날까지 갭상승하는 흐름 또한 가져갈 수 있겠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019년 11월 14일인 290원입니다. 명일장 같은 경우에는 290원에 대한 돌파 여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모습이며,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780원 부근 내에서 굉장히 매물대가 굉장히 또 강력하기 때문에 연일 뭐 갭상승해서 780원 부근까지 또 가기는 힘들겠지만, 만일에 간다면 그때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량 다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좀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가고 있는데 나노캠텍이 현재 4% 가깝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이 좀 상승폭을 내어주는 분위기인데, 이천홍원 본부장님께서도 아침에 오실 때 마스크 하고 오셨잖아요. 네, 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뭐 잘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를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물량 자체가 현재는 많이 딸리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들이 많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나노캠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나노 필터를 통한 마스크 효능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이슈에 따라서 장 초반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각 기업마다 조금씩은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이슈가 부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분명 점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캠텍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난 12월 말에 대략 2,000원 정도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한 번 정도의 점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토대로,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보유하실 것을, 즉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크지는 않게 해서,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짧게 잡고 대응하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마스크주가 좀 잘 갔습니다. 일단 마스크주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마스크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19 이제 테마 관련돼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소독제부터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스크주, 뭐 진단, 그리고 교육 관련 테마는 이미 이제 코로나19 여파에서 굉장히 큰 상승들을 이제 보여준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신규 진입 자체가 현재 위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이제 금일도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 시에는 반드시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코로나19 테마에 대한 위 세계 업종보다는 이제 전일 국세청의 주세 법령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풍국주정 등, 아니면 중국 정부가 폐쇄한 도시 공급망의 재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테마 쪽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마스크, 뭐 진단, 교육 관련 테마는 코로나19에 대한 테마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테마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미래적인 뭐 관점을 봤을 때도 이런 자율주행이나 뭐 수소차 테마 쪽이 충분히 또 안정적이고 지금 구간도 진입하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인데 오늘 5% 이상 급등 나옵니다. 47,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미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우한폐렴에 대한 이제 코로나19, 즉 증시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 조정에서는 피해 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대한 증시 하락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3월 2일 신저가인 46,000원을 기록하고 우상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아직은 뭐 62평의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장기적인 모멘텀 이미 돌려주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흔들림이 나와도 22평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노려볼 수 있으며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1차적인 목표가는 59,000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일 이제 신규적으로 이제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현재 구간보다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45,000원 구간에서 한번 매집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매트릭스인데요.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호재성 뉴스와 함께 오늘 7% 넘게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5,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 매트릭스 또한 코로나19 관련 수혜 종목이고 진단키트가 유럽에서 현재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주가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음봉이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음봉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국면에 놓여 있지만 유럽,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럽 전역이 코로나에 대한 그리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를 당장 크게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 지금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정이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고점인 것이 아니라 조정이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들어가셔도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들어간다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시점에 조금이나마 낮은 가격에 산다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분명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느 정도는 마무리 국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반면 유럽이나 미국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점, 그 점 토대로 관련된 수혜 종목을 잘 찾으셔서 투자에 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의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역시나 오늘도 높은 수익을 자랑하고 계신데 2월 26일에 시젠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좀 잘 가는 종목이었는데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64%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좀 지금 매도를 해볼까요? 일단은 그 주식은 어떤 재료를 갖고 일단 크게 뿜어내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지론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시점에 임박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계속해서 뭐 지금 현재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그냥 앞으로 공급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그 분야인데 시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이런 거고 이 관련돼서 뭐 계속해서 수년 동안 뭐 회사의 창업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라든가 기술 이런 부분이 잘 안착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회사 영업이익 자체도 꾸준히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또 이런 분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뭐 공급이 아무래도 수요와 못 따를 정도로 지금 현재 풀 가동을 하지만 그걸 못 쫓아갈 정도로 현재는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이런 분야 우리가 이제 주식이 이제 매매 타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물량 조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있다가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이 되면서 그냥 이틀 상한가치는 이런 기염을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물량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휘날려쳤다. 그러면 이게 한번 올라간 게 또 하루아침에 꺾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일정 정도 고점에서 있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고점이죠. 2015년 7월 20일 날 71,700원. 그런 가격대 이번에도 7만 원대에서 이제 물량 조정이 한 번 더 거치고 나면은 주가는 더 간단하기보다는 하락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모처럼 이제 게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 뭐 코로나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거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영업이익 과연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갖고 살 때가 됐는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서 지금 저는 뭐 몇 개 이제 뭐 넷마블을 비롯해서 뭐 W 게임즈 원래 W 게임즈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올라가는 그 주가 흐름 때문에 이제 넷마블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넷마블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야죠. 그렇지만 최근에 그 시장 전 세계적인 시장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게임 분야 그 시장 조사업체 센서 타워라는 데서 집계가 나왔습니다. 2월에 그 모바일 다운로드가 40% 이상 증가됐다. 이제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다운로드가 한 62% 이제 폭증하는 이런 좀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 국내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이렇게 이제 증가되는 이런 양상인데 넷마블은 뭐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뭐 이제 한두 개만 갖고 보면은 7개의 제자라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일 출시했는데 170여 국에서 출시했죠. 뭐 하루 만에 130만 다운로드 건수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47개국에서 iOS 인기 순위에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이런 그 게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2일 날 출시 예정인 신작 A3 Still Alive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대되고 있는 거고 뭐 작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코웨이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NC 소프트 지분도 한 8.9%를 갖고 있고 그리고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역시 또 지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와 갖고는 주가는 크게 좀 좋지는 않았죠. 계속해서 상장된 이후에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작년 그 8월에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한 8개월 동안 지금 바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닥 조정이 조만간에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닥 조정을 돌파하고 돌파를 하려면은 기관의 매매 동향 그리고 회사의 실적 이 두 가지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 보면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정 정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됐을 때는 바로 그 순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영업이익의 어떤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기 때문에 뭐 작년보다는 더 좋은 한 해가 올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역시 바닥권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역시 또 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 저점으로 충분히 매수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매매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57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차트 보시다시피 굉장히 등락폭이 있습니다. 1967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좀 튀어오르나 했었는데 다시 한번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빠지면서 56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이슈들 많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오는 대로 계속 시장에선 영향 받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하락선은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데 기관은 2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1,2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1조 원 가깝게 팔아치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매도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2,600억 원 넘게 이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하락으로 흘러갑니다. 최근 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오늘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물량을 던져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하락세 피하지 못합니다. 2%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고 87,6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 초반 비교해서 좀 힘을 잃은 모습인데 현재 0.4%
강보합권까지 돌아왔고 49만 8천 원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50만 원 선 넘어서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58% 하락 나오고 있고 17만 1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하락으로 전환됐네요. 0.4% 약보합권 하지만 하락폭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37만 2천 원대, 셀트리온이 1.6%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17만 8천 원대. 그리고 8위권에는 현대차, 그리고 9위권에는 삼성 SDI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시장 반등하면서 LG화학 강하게 반등했지만 삼성 SDI는 LG화학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오늘 장에서 좀 힘받는 모습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9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이 10위권에는 삼성물산 10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 0.5% 하락 나옵니다. 616포인트 거래되고 있고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오늘 9시 15분경에 621포인트까지 올랐다가요. 거의 10포인트가 빠지면서 616선까지 내려왔고 현재 오늘 구간에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들이 8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3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개인이 현재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어제 공매도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이 계속 나오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상승폭을 내어주고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특히나 CJ ENM 어제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5,400원대,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1% 하락 나오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넘게 하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급락장 속에서도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을 받나 했는데 이 시장 하락세 오늘도 함께 1% 하락 나오고 있고요. 67,4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68,000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는 장도 좋지 않은 데다가 지난주 유상증자 관련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지면서 85,7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단 두 가지 종목이 빨간불 켜내는데 일단 KMW 같은 경우에는 어제 5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좀 5만 원대 무너지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다시 강보합권까지 돌아오면서 오늘 0.4%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시 5만 원대 회복하면서 5만 7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8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3% 가깝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만 원 선마저 무너지면서 좀 지지선이 무너지는 분위기고 72,8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머트리얼즈 오늘 1% 넘게 빠지네요. 하지만 8위권 여전히 유지합니다. 152,600원대. 그리고 시젠이 최근에 좀 급등하면서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빠지지 않고 9%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59,900원대. 장중한 때는 6만 원 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위권에는 원익 IPS 1% 가깝게 빠집니다. 31,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점차 안정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보다도 더 내리면서 90원대 이탈되고 1188원대에서 외환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뉴욕 증시, 주요 증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미국 재정 부양, 저기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일단 4% 이상 강하게 상승한 가운데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 등 이제 유럽 관련해서도 글로벌적으로 이슈들이 대응책 그리고 국제유가 동향들의 이제 촉각을 기울이고 있고 그 대응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는 지금 기대감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약보합권에 있는 모습이긴 한데 개인들이 현재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고 외인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상승에 대한 그런 기준이야
흐름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지 않나 일단 생각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반등 이런 부분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상승 마감 그리고 유럽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국내 증시 자체가 외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일 반등 자체가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고 현재도 그러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 경기 부양책 정책 이거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을 확인한 후에 저가 매수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급하게 저가 매수를 하거나 무리하게 매매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일단 외인 수급을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저가 매수 준비를 하시는 그리고 상승이 어느 정도 올려줄 때 현금 확보를 지속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세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완화가 오늘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전체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 자체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 게 아니고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다소 2% 정도 부족하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런 종목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다만 이제 공매도로 지정된 그런 종목들 외에 다른 종목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잘 시장의 흐름을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월 고용이나 금융시장 동향 같은 것도 오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좀 잘 참고하시고 좀 주의해서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일단 생각되는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 테마 관련해서는 스마트카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ESV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계 기업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은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점 구간에서 단순 반등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하단구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들어가시는 그러한 전략들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교육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유전자 치료 분석 관련주, 그리고 진단 키트에 관한 부분들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마크로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거의 28% 이상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천천히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고점 자리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항상 눌림 구간에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지금은 이슈를 받고 있지 않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오늘 또 쉬고 있어요. 매수 자리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유 관련해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유 관련주도 지금 당장보다는 좀 천천히 큰 호흡에서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은 한솔시큐어입니다. 스마트 카드 그리고 개발 공급 업체인데 일단 통신, 금융, 보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5G, IoT, 특화된 기술,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 성장이 극대화될 예정입니다. 일단 단기 평선도 정비할 상승 구간이고 매수가를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작을 좀 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상승을 좀 주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보다는 저번 종가 자리 한 8,300원짜리 정도 오면은 눌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자리도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나쁘진 않지만 8,300원 자리 정도 왔을 때 한번 진입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실 것 같고 중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겠는데 일단 거의 다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